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12월 7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국 선물은 뭐 보합선에서 어제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, 그 여파가 뭐 내일까지 이어지는지, 일단 그 하락한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 뭐 5% 이상으로 좀 올릴 것 같다. 근데 지금 결국 5%는 넘어갈 분위기상 5%는 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. 미국 기준금리 4%고 빅스텝 12월에 이제 FOMC에서 뭐 빅스텝 하고 그럼 4.5 되고, 내년 2월 3월 FOMC 금리 인상 0.25씩 베이비 스텝 해가지고 5%는 당연히 넘지 않을까 싶은데, 즉 이제 시장에서 그냥 있는 내용인데 지수에 대해서 좀 조정을 주는 핑계거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요번 주 12월 8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긴 해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기관 외인들이 눈치를 보는 건지, 일단은 시장 자체에 좀 유동성이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이 유동성, 투심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는 일단 안 좋아요. 근데 또 이게 지수가 며칠 하락을 하다 보면은 지금 지수가 그냥 막연히 뭐 어떤 시황상 엄청 불안함, 공포감 이걸로 갖다 막 내려꽂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니긴 하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많이 밀리다 싶으면은 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좀 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는 있지 않나. 대신에 이제 그날그날 좀 지수를 잘 체크를 해야겠죠. 그래서 지수가 일단은 뭐 저항 구간에서 좀 돌파를 못하고 힘이 살짝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, 이게 이어지는지 혹은 단기간에 좀 또 하락폭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는지,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금리 내년 뭐 충격,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계는 이런 내용들은 날마다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. 건설업계 PF발, 줄도산 위기, 요게 뉴스들에 조금씩 부각이 되는 거 봤을 때는 아예 좀 잠잠하게 지나갈 정도로 갖다가 작은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 일단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방역에 대해서 좀 추가 완화, 내일 7일 새 방역 조치 발표할 가능성 이런 게 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해지에 대해서 이게 지수가 어제 좀 좋았죠. 그리고 오늘 뭐 0.4% 마이너스이긴 한데, 내일 또 방역 정책 새로운 거, 방역 정책, 뭐 방역 조치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런 기대감으로 또 지수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나,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 방역 조치 발표한다라는 거에서 어떤 방역 조치가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제 마스크 해지는 벌써부터 나오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해서 좀 적극성 있는 정책이라면은 이제 보복 소비 관련 주들이 또 다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방역 규제 해제부터 해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좀 완화를 시키는 액션이 계속 있고, 내일 뭐 방역 정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 그 정도를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런 내용은, 중국은 지금 코로나 정책을 완화를 하면은 중국 증시가 좀 좋게 반응을 합니다. 이제 외국 기업들이 좀 뭐 인도나 뭐 애플 같은 경우 뭐 인도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탈중국 요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와닿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엮어서 이제 보복 소비 관련 주들 최근에 계속 눈치 보면서,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. 보복 소비 관련 주들은.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또 시간에서 오늘도 장 중에 이제 오전 중에 장 열려고 바로 막 10% 이렇게 좀 땡겨주고 밀렸지만, 또 시간에서 슬쩍슬쩍 기대감을 아직 보여주고 있는.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완화에 대해서 최근 그 화장품 쪽은 연우, 청담글로벌, 세아피엔시 요 정도 애들이 조금 부각이 됐고, 조금 더 가끔 튀는 애들은 한국 화장품, 그 다음에 이제 수급주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한국쿨마, 코스맥스, 얘네들도 오늘 하락을 하긴 했는데 기관 외인 이런 수급의 이탈로 하락을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딱 봤을 때 기관이 최근 160억씩 사다가 오늘 꼴랑 22억 팔았어요. 외국인 10억이고. 근데 이제 종목이 3%가 밀렸죠. 이런 거는 이제 지수 영향 플러스 기관 외인들이 안 받아준 거죠. 하락을 하는 거.
하락을 하는 거를 매수를 일부러 받쳐주지는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밀렸는데, 그 기관애인들이 이탈, 즉 자신들의 물량을 던지면서 하락하는 거랑 그냥 안 받아주고 방치해서 하락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.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뒤에 좀 더 밀리다 보면 뭐 이제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, 일단 화장품들은 그 중국 정책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거는 같아요. 수급 이탈이 오늘 종목들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, 수급 이탈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종목은 없지 않나. 대신에 받아주질 않았어요. 그냥 딱 보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까지 이런 경제 부담,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, 지금 이제 요번 주 PPI, 그다음에 다음 주 CPI, 그리고 금리 인상, 요렇게까지 좀 쭉쭉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, 요번 연도에 좀 시황 정점을 찍는 거는 요 CPI를 엮어서 FOMC이지 않을까.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금투세, 요거가 이제 12월 9일, 저는 오늘 좀 의결 나왔으면 했는데, 계속 치고받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아직까지는 데드라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, 근데 요거는 지금 유예되는 게 엄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유예가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은, 시장 안 그래도 지금 투심 유동성 엄청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더 악조건 쪽으로 갔다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, 금투세는 우리나라 고유 악재성으로 좀 한 번씩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뭐 계속 사격 도발을 하고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휴마시스, 영풍 이런 거는 좀 부각이 돼야 하는 건데, 일단 휴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얘네는 휴마랑 고려아연 분명히 좀 차이점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. 휴마는 실질적으로 요 소액주주 4인이 그 경영권 지분 싸움 하자라고 출사표를 이제 던져놓은 상황이고,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냥 야 이거 얘네 지분 싸움 하는 거 아니야?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부각을 시킨 거기 때문에,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그 주주총회 법원에서 이제 뭐 판결 이런 거 나오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또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. 휴마는 뭐 장기평 주변에서 이렇게 그느적 하고 있는데, 얘도 뭐 계속 뉴스 좀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고려아연은 영풍정밀 일단은 뭐 캐스팅보드다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, 시장에서 얘도 키워드가 좀 필요하긴 하죠. 그래서 이제 신고가 달성하고 신고가 주변 저항, 그 다음에 21선 주변까지 왔는데, 여기서 뭐 갑자기 좀 반짝하나, 그런 거는 이제 차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오늘 뭐 베트남 MOU에서 뭐 좀 괜찮은 거 튀어나오길 바랬는데 별거 없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아쉽게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뭐 아직 뭐 큰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, 근데 이제 국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좀 중동 쪽에 계속 어필을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중동 지역. 그래서 중동 지역이 뭔가 수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좀 아무래도 기름 자금을 통한 뭐 이것저것 짓고 뭐 하는 수주를 좀 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, 그런 거 뒤에 이어지는지. 그다음에 인동첨단 소재도 새로운 뉴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지금 워낙 볼 테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기는 하는데, 일단은 뭐 뚜렷하게 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.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인동도 있고 경영권 분쟁 그것도 있기는 해요. 그다음에 얘는 이제 좀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거래 대금이 여태까지 종목 상장하고서 좀 가장 많이 터져가지고 이런 거를 좀 보고는 있는데, 뭐 이슈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이런 인동첨단 소재 관련 주들,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이걸 뭐 좀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, 위메이드가 이제 내일 요 가처분 공방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. 12월 8일이 이제 상장 폐지일이고 그 전날인 내일 7일 이렇게 좀 결과 나올 것 같다.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시간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법원 그 판결 들어가면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, 일단 요게 내일 있다는 점. 대신에 요거는 당일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좀 있겠죠, 분명히.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오늘도 개파락하고 이런 식으로 슬쩍 또 끌고 올라왔다가
이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내일 이제 위믹스 코인 저게 이제 상장 폐지 가냐 아니면은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좀 승인해주냐 인정해주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가격 이런 게 또 펌핑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펌핑이라는 표현을 쓰죠 코인이.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 좀 변동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 주가랑 위메이드 같이 묶어서 내일 저런 기대감은 좀 있지 않나. 대신에 난이도가 당일 매매이기 때문에 당일 재료 엄청 좀 날세워서, 즉 직장인분들은 하기 쉽진 않고 전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뉴스 이런 것들 막 자신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개 틀어놓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그래서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당일 재료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, 자, 그 다음에 뭐 이제 법원에 대해,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, 오늘 이제 뭐 한동훈 관련주에 대한 좀 대통령께서 뭐 언급을 한 악재성 내용도 있고, 뭐 요것저것 정치 테마가 좀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거기서 또 얽히고 설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지금 이제 김동연 관련주가 그나마 좀 뭔가 엮이는 거 없는 그런 식으로 다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, 이낙연 관련주는 오늘 그 뉴스 내용들을 봤을 때, 그 이름이 좀 같이 나왔죠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영향으로 좀 밀리지 않았나. 대신에 얘네가 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뭐 하락을 하지 않은 점은 뒤에 뭐 이슈 또 사법 리스크 그런 거 부각되면은 또 바로 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낙연, 그 다음에 김동연,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는 오늘 그 뉴스를 어떻게 좀, 그게 장 마감하고 6시 넘어서 단독 뉴스로 나오긴 했거든요. 내용이 뭐냐면은, 내용이 요거였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정치할 준비 안 됐고, 지금 정치할 상황도 아니다. 뭐 이런 언급들, 이런 내용이 있는데, 이게 시장에서 뭐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.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애플페이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 중에서 좀 큰 반등폭은 다 나온 것 같아요. 요거에다가 오늘 이제 위니아 시리즈, 위니아랑 위니아 에이드, 요런 애들이 이제 상한가 만들고 있기는 한데, 아무래도 좀 재료에 대해서 오늘 뭐 대금도 좀 터지고, 반등폭도 꽤 나오다 보니까, 요 뒤에는 이제 애플페이 출시거든요. 네, 이제 조금은 뭐 보내주던가 아니면 이제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줄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금감원이 약관 심사 완료했고, 요게 뭐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요 중에 좀 출시를 할 것 같다. 그래서 요 기대감으로 오늘 좀 바로 갭 뜨고서 반짝반짝 하긴 했는데, 이제 거의 큰 틀에서 출시는 다 아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요게 혹시라도 여기서 또 뭐 과하게 좀 밀리고 하면은 출시로 뭐 또 반짝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비중을 늘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모습으로는, 생각으로는. 자, 그 다음에 지금 진짜 시장이 볼 테마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초읽기, 참전 임박한 현대 기아, 신차급 중고차 시장 가열, 요걸로 오토엔을 좀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, 오토엔이 뭐 대금은 안 터지면서 꾸역꾸역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제가 요거 아마 처음 설명드렸을 때 한 12,000, 한 요 13,000원? 요 부근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네,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고, 여기서 얘는 이제 뉴스를 뭔가 좀 명확하게 붙이면서 이런 자리 좀 돌파를 만드는지,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. 대신에 얘는 좀 호가가 얇은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.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고, 요게 요번 달 중에 뭐 중고차 센터 건물 신축 완공했다 이런 뉴스가 좀 튀어나오나, 혹은 다음 내년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실제로 설 연휴 전에 현대랑 기아 인증 중고차 매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. 요 정도까지만 묶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 다음에 종전, 휴전, 이것도 새로운 뉴스는 없다 보니까, 지금 뭐 이제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에 미국에서 지원 찬성하던 그런 미국인들 절반 아래로, 요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갖다 부담이 돼서 점점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겠죠. 계속 늘어지기도 하고, 결국 이게 뭐 자국 우선주의 이다 보니까 뭐 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, 그런 게 좀 계속 부각이 되지 않나 싶어요. 그 다음에 뭐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, 와, 우크라이나의 그 미사일산, 와, 정말 많더라고요. 미사일 숫자, 그 사진 봤는데.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거는 뭐 연말 일단은
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하나씩 회복해가면서 자신들이 이제 뺏겼던 영토 많이 회복하는지, 그거 회복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회담, 협상이랑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,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,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겨울, 지금 추운 날씨가 오는데 소강이 되는지, 소강이 되면은 좀 진정하고 얘네들이 협상, 거기다가 지금 뒤에서 비공개 협상 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요런 게 갑자기 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. 그 부분 정도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정부는 해외에서 뭐 수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적극적으로 지금 뭐 해외 뭐 건설부터 해가지고 좀 수주할 수 있는 부분은 원전도 그렇고 수출 이런 것들은 좀 엄청 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도 뒤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, 자, 그래서 제거는 결국 좀 휴전 같은 게 키워드가 필요하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래도 정고점 이런 걸 좀 깨면서 내려오긴 하는데, 뭐 이제 이런 거는 여기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10,000원, 12,000원 뭐 이런 라운드 피겨를 한 번 정도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 섹터이고, 그다음에 모듈 관련주는 저기 뭐 재건 쪽, 실질적으로 휴전 이어지면은 모듈러 주택 아니면은 네옴시티, 요렇게 키워드가 엮일 수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인리, 신수도 등등. 근데 사실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네옴시티입니다. 요것도 이제 지겹게 설명드렸다 보니까 좀 새로운 테마가 없어가지고 저도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해요. 뭔가 괜찮은 테마가 좀 나와야 언급드리거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, 지금 시장이 사실 그냥 개별주 장세거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안 볼 수는 없어요. 왜? 그날 뭐 어떤 테마에서 뉴스 붙이면서 그냥 주도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, 좀 잡스러운 장세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, 잡스러울 때는 포지션을 좀 정해야 됩니다. 내가 이런 잡스러운 장세랑 안 맞는다 싶으면은 그냥 좋은 종목들 좀 골라놓고 눌림을 기다리던가, 아니면 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매매를 하던가,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네옴시티는 저는 내려오면 계속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테마이지 않나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, 인디에프가 오늘 요거 전 저점 깨고서 1,500원 라운드 픽에 조금 위에서 뭐 또 한 10% 이렇게 좀 쭉 시원하게 뽑아주긴 했는데, 저는 계속 이쪽은 똑같이 봅니다. 인디에프, 한미글로벌, 코오롱글로벌 시리즈들, 그 다음에 이제 유신, 요런 애들은 계속 뭐 전저점 깨거나 뭐 라운드 피겨라던가 그런 곳은 계속 좀 뭐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략을 해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좀 슬렁슬렁 지수 또 시장 소외되고 이슈 안 붙고 하니까 조금씩 밀리는 모습들이 있는데, 계속 좀 기다리면서 체크해볼 섹터는 좀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그 수소 법안 이런 걸로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이런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. 풍구, 평화홀딩스, 동아화성 관련 주들,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관련해서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뭐 대아TI, 부산산업 등등 이런 것들이 좀 해외 수주 같은 거 엮일 때, 그 다음에 이제 킹살만 국제공항도 갑자기 또 한번 또 얘도 이슈 엮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차트 장기평 이렇게 넘고 나서 그 주변 온다 싶으면 이제 뉴스 붙이면서 또 한번 기술적 반등을 주는 케이스가 많거든요.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웰크론한테 정도를 네옴시티에서 계속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SM 시리즈는 아바타2 이런 거랑 같이 엮으면서, 자, 그래서 SM은 최근 시장 대비해서 외국인 수급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. 얘는 우량주죠. 시총이 좀 되고 2조 가까운데, 얘랑 이제 SM 라이프, SM CNC. 근데 요즘 최근에는 또 SM 라이프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주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. 그리고 얘네 종목 특성은 가끔씩 이제 대장이 또 쑥쑥 바뀌는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베트남 MOU에서 원전 같은 거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없고, 장 중에 이제 오후 한 3시, 2시 좀 넘어서 한국 좀 도와달라, 폴란드 러브콜 300억 플러스 알파 해결료 수출길 좀 열리나. 근데 이제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. 그리고 중동은 기회의 땅, 삼성 회장이 이제 바라카 원전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들렸다가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 방문, 요거를 원전주들이 좀 재료로 삼을까 싶기는 한데, 일단
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우디, 의향서, 그 다음에 이제 체코, 연내 우선 협상자, 요거 정도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 또 해서 원정 같은 경우는 그 뒤에도 이것저것 좀 길게 보면은 툭툭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많기는 한데, 요게 좀 뚜렷하게 튀어나오는지. 그래서 에너토크는 결국에는 이제 10,000원 라운드 피겨를 지키지 못하고 밀리긴 했는데, 혹시 저런 이슈들 토대로 한번 좀 반응을 주는지. 오늘 지수 때문에 얘네들이 버티다가, 이슈 기다리면서 버티다가 지수가 이제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니까 그거에서 좀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. 근데 이제 또 시간에서 슬쩍슬쩍 매수세는 좀 있기는 하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어제 좀 엄청 시원하게 밀렸었죠. 아무래도 그 애플에서 좀 딜레이 된다고 하니까 하반기로. 근데 이제 그것도 찌라시이긴 합니다. 애플이 또 내년 초에 출시를 할 수도 있기는 해요. 그래도 일단은 그런 악재성 뉴스 때문에 뉴프렉스, 선익, 나무가 등등 실제로 실적 베이스로 하는 종목들이 좀 밀렸고, 나무가는 그래도 수급이 아직 좀 괜찮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력주들은 생각보다는 좀 덜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, MP, 맥스트, 시나인터텍, 덱스터, 자이언트 스텝 등등. 덱스터는 오늘 또 그 와중에 이제 세력주 중에서 유일하게 좀 정고점을 또 돌파를 시켰었죠. 얘는 지금 뭐 아바타2 그런 거 그 기술 역시지 요런 걸 엮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. 뭐 뚜렷하게 붙여준 건 아닌데. 자, 그리고 메타버스가 일단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메인 재료는 저는 애플이라고는 생각을 하긴 해요. 애플이 XR, 메타버스 헤드셋 이제 좀 출시에 대해서 일정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이뤄놓고 또 찌라시성 뉴스로 내년 초에 그냥 공개한다. 이렇게 나오면 또 그게 또 재료가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애플이 일단 가장 메인이긴 하고, 그 외에 이제 삼성이랑 구글, 여기도 이제 메타 아이템을 좀 출시를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얘네들도 재료는 살아있어요. 플러스 1월 5일에서 7일 CES에서 메타버스가 좀 부각되나, 요 정도. 그래서 삼성, 구글, CES, 애플 이렇게 좀 메타는 4개가 있지 않나. 그리고 이제 애플이 뭐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상반기든 뭐 좀 얘네들이 또 출시로 붙을 수도 있고. 오늘 삼성전자 내년 개발자용 메타버스 XR 출시한다, 이런 뉴스도 좀 붙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메타 애들이 뭐 CES 기대감 이런 걸로 장기평 주변 좀 버티면서 움직임 주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슬쩍 보기는 할 것 같아요. 특히 덱스터는 그 와중에 또 정고점도 돌파시켜 놓고, 뭐 얘네들이 하락폭이 오늘 지수가 나쁜 거 대비해서는 또 준수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. 자, 그 외에 이제 뭐 개별 이슈들이다 보니까,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, 그냥 컨텐츠 플러스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해제 이런 것도 있으면서 문화 컨텐츠 이런 것도 좀 잘 나간다. 특히 중국 진출한 K키즈 IP 중 뭐 최대 매출, 그래서 뭐 1,800억 누적 매출, 요거랑 캐리소프트, 캐리는 근데 이제 단기가열 지정 때문에 시간에 좀 올랐다가 하락을 했죠. 이런 모습들이 있고, 개별주들이 있다 보니까 국일제지 요거 뭐 그래핀 이슈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월 시리즈는 오늘 장중에 별 뉴스 없이 꾸역꾸역 오르더니 지금 요 이렇게 매각 추진, 그 재료로 다울 투자증권이 다울 인베스트 지분 한 50% 좀 넘게 들고 있던데, 그 이슈로 얘네들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시간에서. 자, 그 다음에 요거 외에는 진짜 볼 게 없어요, 진짜로.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지금 뭐 생각이 좀 각자 다르시겠지만, 일단 당일 이슈 돈 쏠리는 거는 시장이 열려봐야 합니다. 특히 장 열리기 전에 뭔가 이쪽 테마는 꼭 봐야 되지 않나? 이렇게 너무 시원하게 와닿는 테마군, 종목군은 좀 없는 것 같고, 이게 시장 분위기 또 좀 같이 엮여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는 좀 눌림 주면은 공략을 꼭 계속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싶고,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 해치 테마, 오늘 뭐 은행주들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아침에 갭은 좀 뜨긴 했는데, 이런 것들도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좀 해치 역할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뭐 보복 소비, 요거는 내일 그 중국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지.
그다음에 얘네들이 뭐 새로운 게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고, 애플페이는 오늘 부각이 됐고, 진짜 볼 게 없네요. 뭐 지금 테마분들이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뭐 당일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,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시장은 조금은 참을 때는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될 것도 같아요, 분위기가. 그래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관심 종목들 좀 추려놓고, 눌림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갖다 좀 비중 조절하면서 좀 들어가 볼까,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어려운 시장 항상 드리는 말 있죠. 비쏘나기, 뚜렷하게 그냥 대놓고 시장에서 쏘나기, 뭐 어렵게 난이도 대놓고 어려운데 굳이 그거를 이기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. 피할 때는 또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,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주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.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